번역의 기술 5단계. 복문장도 문장을 나열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의 본질은 문장의 중요도 순입니다. 사실 단문장도 가만히 살펴보면 단어의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죠. 그 복문장의 패턴을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먼저 모든 문장과 문장 사이를 슬래시로 구분합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 분리된 각각의 문장은 단문장 번역의 기술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는 복문장을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문장 번역 기술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팝송 영어 단문장 중심으로 된 without you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 복문장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필자가 개발한 복문장 연결 코드를 부여합니다. 이는 문장의 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한 것으로 모든 복문장은 아무리 복잡하고 길어도 코유 부여가 가능합니다. 즉 문장의 구조를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영어 구문론이라는 구조 분석론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에 져서 복문장 경작의 모든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 먼저 복문장을 직역하고 의역을 합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영어의 복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영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순서와 절차를 이해할 수 있고 영작도 가능해집니다. 복문장 번역의 첫 번째 단계는 복문장 속에 들어있는 각각의 문장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는 슬래시를 그어서 확실하게 구분하면 전체적인 문장의 구조가 파악되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고 또 번역도 정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 can't believe it's true. When I kissed you, girl, I knew how sweet a kiss could be so. 복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문장을 단문장 기술로 번역합니다. 단문장 번역에 관한 것은 팝송 영어 단문장 편이나 본인의 저서 단문장 영작의 모든 것을 참조하세요. I can't believe, 난 믿을 수가 없어요. It's true, 사실이에요. believe라는 단어는 동사로 믿다, 생각하다, 의심하지 않는다. 또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인 believe를 붙이면 무엇으로 여겨지다, 이렇게 다양한 뜻이 들어있죠. 각각의 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백문이 불여일견.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는 뜻이죠. People believe that time is a broken heart. 사람들은 생각해요. 시간이 약이라고. 즉 시간이 아픈 마음을 치료해요, 이 뜻이죠. I couldn't believe my eyes when he showed up. 그가 나타났을 때 난 내 눈을 의심했어. It's believed that they are divorced. 그들은 이혼한 것으로 여겨져요. 복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복문장으로 연결해서 사용하겠죠. 이 문장에서 1번 문장의 believe의 목적으로 2번 문장이 온 것이죠. 즉 목적절이 되죠. It is의 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영어에서는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영작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It's good that you look so nice. 네가 너무나 멋지게 보이는 게 아주 좋은데 Do you think it's a good idea?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이 경우는 이제 의문문의 목적절로 it is 문장이 온 거죠. It's great that your son has got the prize. 네 아들이 그런 상을 받았다니 정말 대단한데. It's a happiness of yours in your life. 너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건 여기서 이제 말하는 it는 이미 두 사람 대화에서 있겠죠. It's clear that he has left. 그가 떠난 건 명백해. 그래서 이렇게 it is 다음에 that이야 문장이 오면 그것은 의미상의 주어, 즉 it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문장 번역의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 코드를 부여하고 도표로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이 문장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사 believe의 목적어로 문장이 왔죠. 즉 삼형식의 목적절로 온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복문장 패턴의 첫 번째 패턴으로 5형식 중에 어떤 단어 대신 문장이 온 거죠. 그래서 문장 속에 문장이 왔다 그래서 중문장이죠. 3형식 세 번째 자리에 왔다 그래서 코드로는 FP33이 됩니다. 복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는 다섯 번째 직역 후 의역입니다. 반드시 직역을 한 다음에 의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번역도 되고 영어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죠. I can't believe that it is true. 여기서 that은 너무나 명백하게 문장이 뒤에 오기 때문에 생략해도 좋습니다. 직역을 하면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이에요. 의역을 하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복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문장을 단문장 기술로 번역합니다. When I kissed you, girl, 내가 당신 소녀에게 키스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소녀는 진짜 소녀라는 뜻보다는 귀여운 여자, 애칭으로 부르는 느낌이 강하죠. I knew, 난 알았어요. How sweet a kiss could be so. 얼마나 달콤한지, 하나의 키스가 될 수 있는지 너무나 달콤하다는 뜻이죠. 여기서 when의 위치에 따른 설명을 하겠는데 when이 앞에 있으면 그것은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성립돼야만 뒤에 문장이 오는 거죠. 그리고 when이 뒤로 가면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되죠. 물론 위치가 앞뒤로 바뀐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영어식 사고 방식이고 영어식 표현이죠. When I stay at home, let's meet on the line. 집에 있으면 나랑 전화하자. 집에 없으면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 문장이 뒤에서 성립되기 때문에 앞에 위치한 것입니다. I met him on the phone when I stayed home. 비슷한 문장 같지만 여기서 이제 과거로 사용되는데 집에 있을 때 난 걔랑 전화 통화했어.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있다는 상황을 설명한 거죠. 이럴 때는 when을 뒤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즉 영어는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순인 거죠. 복문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이것은 1번 문장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결과의 문장이 뒤에 오는데 그 문장이 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 두 개의 문장은 앞에 있는 new의 목적어로 뒤에 문장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목적절이 온 것이죠. 유사한 예문들을 볼까요? When the train arrived at platform, I didn't know how soon the train started again. 기차가 여기 도착했을 때 얼마 있으면 기차가 다시 출발할지 난 몰랐어. 즉 미리 알았다면 간단하게 그 사이에 우동을 먹는다든가 뭘 잠깐 산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how soon은 얼마나 빨리지만 의역을 하면 얼마 있으면 얼마나 곧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내가 아는 그때가 언제냐는 그것은 언제나 나한테 올바른 때야. 그러니까 네가 어떤 좋은 때라고 생각이 들면 그건 확신을 갖고 해. 이런 느낌이죠. 이것은 팝송 I have a dream에 나오는 가사 중 하나입니다. I'm amazed when you say it's me. 이것도 마찬가지로 ROU 가사 중에 나오는 건데 당신이 그건 나라고 말했을 때 난 정말 놀랬어.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로 당신이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놀랐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복문장 번역의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 코드를 부여하고 도표로서 문장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 문장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앞에서 조건을 제시하고 뒤에 문장이 오는데 그 문장이 또 복문장이죠. 그리고 그 문장은 동사의 목적어가
가 문장으로 온 것입니다. 즉 목적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if then 형입니다. 조건이 먼저 오고 결과가 뒤에 온다. 그래서 복문장 패턴이 세 번째죠. 그리고 뒤에 문장은 오형식 중 어떤 단어 대신 문장이 온 거기 때문에 복문장 패턴 첫 번째, 즉 중문장에 해당하고 3형식 세 번째 자리에 왔다 그래서 33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코드는 IT-FP33이 되는 거죠. 복문장 번역의 다섯 번째 단계는 직역 후 의역입니다. When I kissed you, girl, I knew how sweet a kiss could be so. 직역을 하면 당신에게 키스했을 때 소녀여 나는 알았어요. 얼마나 달콤한지 하나의 키스가 될 수 있다는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는 얼마나 달콤한지를 의미하는 거죠. 의역을 하면 당신에게 키스했을 때 귀여운 그녀여 나는 알았어요. 한 번의 키스가 얼마나 그렇게 달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합니다. 복문장의 7가지 패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문장. 이 중문장은 중복된 뜻으로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있는 형태죠. 우리가 흔히 주절, 보절, 목적절, 목적, 보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형. 이것은 시간이나 내용의 흐름대로 나열하는 것으로 주로 접속사가 쓰이죠. 세 번째는 if then형. 앞에 문장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결과에 대한 것을 뒤에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말과 순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편하고 영작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do while형. 앞 문장의 결과를 먼저 말하고 뒤에서 그에 해당하는 조건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는 attach형으로 어떤 단어 뒤에서 문장으로 단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개 관계대명사를 사용한 문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본동사가 아닌 동사의 목적형인데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의 목적어 대신 목적절, 즉 문장이 오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형인데 전치사 다음에 단어가 오죠. 그 단어 대신 문장이 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저의 저서 복문장 영작의 모든 것을 보시거나 아니면 계속 팝송 용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복문장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다양한 복문장 7가지 패턴이 나올 것입니다.